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이제 본격적으로 집단 간 비교, 요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집단 간 비교. 네. 집단 간 비교, 집단 간 통계량 비교 같은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런 상황을 한번 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뭘 해볼 거냐? 집단 간 평균 비교 해볼게요. 집단 간 평균 비교요. X가 범주형이고, 어떤 경우에요? Y가 연속형인 경우. 그쵸? 이 케이스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한번 해볼 거냐면은, 간단하게 이 데이터에서 조금 설명드렸는데, 이 계약 유형 있죠, 앞에. Type of Contract. 이게 렌탈이냐 멤버십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진다 했었어요. Type of Contract.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보자. 이거 이상한 데이터가 중간에 하나 있어가지고, 얘로 하면 좀 헷갈릴 것 같고, 요걸로 봅시다, 요걸로. 요렇게 봅시다. 우리 채널로 유입된 고객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고객들의 유입 경로에 따른, 고객들의 유입 경로에 따른, 계약 트렌드. 그러니까 뭘 확인해 볼까요?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고객 유입 경로에 따른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 1에서 채널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범주형 데이터니까 요렇게 항목이랑 빈도수 확인할 수 있는 요 함수, 테이블이라는 함수로 딱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입 경로를 이용해서 고객들이 이제 우리 회사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두 가지 집단을 뽑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 집단. 뭐랑 뭐를 비교하고 싶냐면은,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서비스 방문. 서비스 방문으로 오는 고객들.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홈쇼핑 방송으로 오는 고객들. 이 두 그룹이 가장 많이 우리 채널로 유입이 돼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채널, 서비스 방문으로 계약하는 고객들이랑 홈쇼핑 방문으로 와서 계약하는 고객들의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유입 경로 중에서 서비스 방문과 뭘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방송, 홈쇼핑. 홈쇼핑. 방송에 따른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는 거예요. 평균을. 네. 일단 통계량을 한번 계산해볼까요?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채널에서, 이 채널 데이터에서 얘네만 일단 먼저 뽑아내면 되죠. 서비스 방문이랑 홈쇼핑 방송만 먼저 뽑아내서 이 두 데이터에 뭘 비교해보면 돼요? 월 렌탈 비용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요렇게 파이프 써가지고 필터 걸어서 먼저 뭘 비교해줘요? 채널에 값이 서비스 방문인 고객들과 여기로 유입된 사람들 또는 홈쇼핑 방송으로 온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서비스 방문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홈쇼핑으로 유입된 이 두 집단을 비교해보는 거니까. 그쵸? 일단 통계량부터 계산해볼게요. 여기에 통계량, 우리 피벗 테이블 쓰면 되죠? 피벗. 그룹 바이 써가지고. 그룹 바이 써서 뭘 비교해보면 돼요? 채널에 따라서. 모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돼요. 썸머라이즈. 기억나죠? 모의 평균, 어마운트,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을 비교해보자. 그럼 어때요? 서비스 방문으로 와서 유입돼서 계약을 성사시킨 고객들은 평균적으로 월 렌탈 비용이 98,539원 정도 되는데, 홈쇼핑 방송으로 계약한 고객들의 월 렌탈 비용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89,094원으로 이제 평균값이 비교가 돼서 나왔어요. 만원 정도 차이가 있죠. 그쵸? 그럼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두 채널에 따라서 월 렌탈 비용의 차이가 있네?
뭔가 홈쇼핑 방송에서의 좀 계약되는 금액이 적으니까, 홈쇼핑 방송에 뭔가 이제 인원수가 많으니까, 홈쇼핑 방송에 좀 더, 고가의 제품군을 배치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에이, 10,000원 차이가, 뭐가 뭐 차이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거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확인해본 건 뭐예요? 서비스 방문과 홈쇼핑 방송에 따른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을 계산을 해본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있어요? 10,000원 정도 차이가 있다. 10,000원. 그럼 이게 진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우리의 미션은 이제 이걸 알아보는 거죠. 이게 정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요걸 이제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통계적 가설 검정을 수행해주면 되겠죠? 그쵸? 예. 자, 일단, 요 데이터. 우리 서비스 방문이랑 홈쇼핑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이 두 데이터만 일단 빼서, 얘를 변수로 선언을 해줍시다. 왜? 얘랑 얘만 있으면 되거든. 왜냐면은 지금, 이 채널에는 서비스 방문이랑 홈쇼핑 방송 외에도 다른 데이터들이 있죠. 막 렌탈 재계약, 전자랜드, 하이마트, 뭐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얘네들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서비스 방문이랑 홈쇼핑 방송 데이터만 추출한 데이터를 DF1의 채널 이렇게 선언을 해볼게요. 채널 1.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는 그 뭐만 있어요? 서비스 방문이랑 홈쇼핑 방송 데이터만 있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에서 이 DF1 채널 1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연속형 데이터는 뭐예요? 얘죠, 어마운트. 요 숫자 데이터죠? 이 어마운트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 얘가 정규성을 띠느냐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 어마운트라고 하는 월 렌탈 비용이라고 하는 연속형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띠느냐? 이거부터 확인을 해줘야 돼, 먼저. 우리 시각화하지 말고 바로 검증해봅시다. 대립가설, 귀무가설 해가지고 대립가설은 뭐예요?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띠지 않는다가 대립가설. 귀무가설은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띈다가 귀무가설이 되겠죠? 위에 거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정규성 검증은 다 똑같다고 했어요. 모든 정규성 검증은 대립가설이 정규 분포를 띠지 않는다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개수가 몇 개예요? 서비스 방문이랑 홈쇼핑 데이터 뽑은 이 채널 1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몇 건이에요? 이거 데이터 개수 쉽게 보려면 오른쪽 여기 인바이로먼트에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몇 건으로 나와요? 28,163건 정도 데이터로 나오죠. 5,000건 넘었네? 그러니까 뭘 쓰면 돼요? Anderson during test. AD 테스트 써가지고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df1 달러 df1 언더바 채널에 amount 값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p-value가 아까처럼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제곱 p-value가 어떻게 나왔다? 0.05보다 작게 나왔다. 귀무가설이 기각됐다. 즉 대립가설이 참이다. 사실적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띄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요거 한 거야 요거. 그 정규 분포를 안 띈대. 그럼 이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자, 줄여서 지금 요거를 해준 거죠. 요거 그쵸? 요거를 한 거죠. 요거. 이 1번이 그쵸? 이게 1-1을 한 거죠. 1-1. 그랬더니 비정규 분포를 띈대. 그쵸? 결론이 이렇게 나왔죠. 사실적 결론이 정규 분포를 안 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이게 지금 서비스 방문이랑 홈쇼핑을 비교해주는 두 집단 비교니까 요거 해주면 되겠죠. 요거 윌콕슨 테스트 요거 해주면 되겠죠. 요거. 네. 이해되세요? 간단하죠?
그래서 1-2로 넘어가서 이제 뭐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 방문과 홈쇼핑 방송 채널에 따른 어마운트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게 뭐였어요? 앞서 확인한 사실은 월 렌탈 비용 어마운트라고 부르는 월 렌탈 비용이 어땠어요? 비정규성 비정규 분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두 집단에 대한 평균 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윌캅슨 테스트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은 또 뭐 써줘야 돼요? 대립가설이랑 귀무가설 먼저 써주고요. 그쵸? 그쵸? 대립가설이랑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뭐예요? 서비스 방문과 홈쇼핑 채널에 따른 월 렌털 비용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럼 귀무가설은 뭐가 돼요? 서비스 방문과 홈쇼핑 채널에 따른 월 렌털 비용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설 검정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제 함수 한 줄만 써주면 돼. 그럼 테스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윌콕슨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은 데이터에다가 df1 언더바 채널 1 넣어주고요. 그리고 숫자 데이터를 먼저 써주세요. 어마운트. 그리고 물결무늬 써준 다음에 뭐 써주면 되냐면은 채널. 요렇게 써주면 돼요. 숫자 데이터 먼저 써주고 물결무늬 셀이고 범주형 데이터 요렇게 써주면은 윌콕슨 테스트가 수행이 됩니다. 짜자잔. P밸류가 어떻게 나와요? 또 0에 가깝게 나오네요. 그쵸? 자, 왜 2.2-10의 16제곱만 나오나요? 무수히 0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아래 값. P밸류가 0.05보다 작다. 뭐예요? 통계적 결론. 대립가설이 참. 그럼 사실적 결론은 뭐예요? 뭐예요? 서비스 방문과 홈쇼핑 채널에 따른 월 렌탈 비용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원 차이가 정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만원 정도는 진짜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자, 이번에 한번 볼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 아까 정규분포를 안 띈 경우를 이제 봤는데 정규분포를 띄는 경우도 봅시다. 우리 아까 위에 정규분포를 띄는 경우 추출된 마일리지 분포가 정규분포를 띄는가 했을 때 얘 정규분포 띄었었죠. 이 데이터로 한번 해봅시다. df1 샘플 데이터 우리가 아까 선언했던 df1 샘플 데이터에서 방금 봤듯이 방금 우리가 비교한 집단 똑같이 해볼게요. 서비스 방문이라고 하는 값과 홈쇼핑 방송에 대해 유입 경로가 고객에 유입된 채널이 고객 유입 채널 서비스 방문과 홈쇼핑 방문에 대해 채널에 대해 마일리지 이번에 마일리지 아까 정규분포 띈거 마일리지 값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df1에 지금 이거 한번 봅시다. 서비스 방문과 홈쇼핑 채널에 대해서 샘플 1에 대해서 보는 거죠. 샘플 1 데이터에 대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룹 바이 써가지고 그쵸? 채널에 대해 그쵸?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필터 먼저 걸어야겠네요. 그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필터 걸어주고 채널별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서머라이즈 마일리지의 차이가 있느냐 요거 지금 보고 싶은 거죠?
조건을 하나 더 넣어줘서 요렇게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느낌표 is NA 미싱 밸류가 아닌 애들 뭐에 대해서? 마일리지가 미싱 밸류가 아닌 애들 뽑아서 채널별로 마일리지 값을 계산을 했다. 보세요.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서비스 방문이면서 홈쇼핑 방송을 쓰면서 마일리지가 미싱 밸류가 아닌 애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채널별로 마일리지의 평균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마일리지 값의 결측치를 제거하고 서비스 방문이랑 홈쇼핑 방송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5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쵸? 정확하게 50 차이 나네요. 그럼 이 두 집단이 정말 차이가 있을까? 이 마일리지 값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2-1 이 마일리지 값이 마일리지 값이 정규 분포를 띄는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또 안 띨 수도 있어요. 왜? 아까 마일리지가 정규 분포를 띈 이유는 채널을 홈쇼핑 서비스 방문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띈 거죠. 근데 얘네들만 딱 뺐을 때 또 정규 분포를 안 띨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좀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1 언더바 이번엔 채널2 채널2 요렇게 선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에 마일리지 값이 정규 분포를 띄는지 안 띄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시각화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이프 써가지고 gg 플러스 써서 여기에 축 x축에 마일리지 플러스 GOM density 확인해보면은 정규 분포를 띄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띄는 것 같기도 하고 가설 검증을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찾고자 하는 게 만약에 지금 현재 비즈니스에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 작업 자체가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실제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프로세스 자체가 이미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다 발견해서 as is to be 과정을 거친 형태의 프로세스야. 거기서 더 내가 인사이트를 찾겠다라고 지금 데이터를 뒤져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이트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가설 검증과 시각화 이런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짜자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뭐 저처럼 이렇게 코딩 잘하는 전문가들 몇몇이서 모여가지고 PM 딱 한 명 있고 파트 나눠가지고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설 검증 시각화해서 인사이트 얻어오고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 딱딱딱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다 와서 가설 검증해보고 시각적 자료 만들어서 인사이트 찾아보고 와서 토론하고 디스커션하고 또 흩어져가지고 방향성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분석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원래 분석 작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자, 해봅시다. 대립가설 뭐예요? 정규 분포를 띄는가 안 띄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니까. 요거죠, 요거. 그냥 복붙하겠습니다.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띄느냐, 안 띄느냐. 지금 데이터 5,000개 안 되죠? 샤피로 테스트. 그래서 df1 채널 2에 뭘 보면 돼요? 마일리지를 보면 되죠. 마일리지 확인해 보니까 P밸류가 58%가 나왔네요. 와우.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이번에 몇 프로가 나왔어요? 0.05보다 큰 58%가 나왔대. 그 얘긴 뭐예요? 기무가설이 참이다. 사실적 결론은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띈다 안 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요 길로 가야 돼. 요 길로. 와우.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그렇죠? 슉. 코드도 보면서 합시다. 코드 보이죠? 자, 숫자 데이터에 대한 정규성 분포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정규 분포를 띄는 것으로 나왔어. 그래프가 정규 분포를 띄는 것처럼 나오기도 했고 실제 가설 검정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나왔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죠. 얘는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정규 분포를 띄는 걸 확인을 해줬으니까 분산이 같냐 다르냐는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분산이 같냐 다르냐 요걸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등분산일 때랑 이분산일 때 또 분석의 케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가설 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방문이라고 하는 집단의 마일리지와 홈쇼핑 집단의 마일리지의 분산이 같은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그리고 앞에서 이 마일리지라고 하는 값은 정규 분포를 이미 띄었던 데이터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도 어때요? 대립가설이랑 귀무가설을 수립을 해서 가설 검정을 해줘야 돼요. 대립가설. 두 집단의 분산은 서로 다르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 틀리다. 이거 다 대립가설이라 했었죠? 귀무가설. 두 집단의 분산의 차이는 같다. 분산은 서로 같다. 분산의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를 검정해 줄 때 쓰는 이제 기법을 써줘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베리언스 테스트, 발 테스트 써주면 돼요. 베리언스 테스트.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데이터에다가 df 언더바 채널 2였죠? 우리 위에서 확인한 거 채널 2. 그리고 뭐 써주면 돼요? 마일리지에 대해서 뭘 비교하는 거예요? 채널. 얘를 비교하는 거죠? 이미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는 채널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서비스 방문이랑 홈쇼핑 방송.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해주면은 어떻게 나와요? P밸류 여기 나오네요. 38.26%가 나오네. 와우. 여기 중간에 나오죠, 중간에. 중간에 보면 P밸류 딱 나오죠? 오케이. 확인을 해보는 결과 P밸류가 어때요? 우리가 설정한 기준 0.05보다 크게 나왔죠? 38% 나왔어, 무려.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38%가 되었다. 귀무가설이 참이다. 사실적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집단의 분산은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분산이냐 등분산이냐를 확인했는데 분산이 같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와우.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리고 이제 두 집단이죠? 그러면은 분산이 같다는 걸 가정하에 수행하는 t테스트를 실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2-3 요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 뭐예요? 정규 분포이면서 등분산을 가정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해주면 되겠죠? 채널별 마일리지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확인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또 뭐 해주면 돼요?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 수립해주면 되겠죠? 귀무가설 수립하고 대립가설 수립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t테스트라고 하는 기법을 써서 두 집단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귀무개설 대립가설 대립가설은 채널별 마일리지의 평균이 같다 다르다? 뭐예요? 다르다. 귀무가설 채널별 마일리지의 평균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돼요? 검정해주면 되겠죠? T
테스트라고 하는 기법. 자, 보세요. 등분산이면 정규분포이면서 등분산을 따르는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t테스트 쓴다 했었죠? t테스트. 데이터에다가 df1 채널 2 넣어주고요. 똑같이 써주면 돼요. 마일리지를 뭐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채널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다 옵션을 하나 더 넣어줘야 돼. 등분산이다라고 하는 옵션을 넣어줘야 돼. 어떻게 넣어주느냐? 베리언스 이퀄이라고 하는 요 옵션을 써서 여기다가 true를 넣어줘야 돼요. 분산이 같다라는 걸 써주기,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분산이 지금 같은 상태다. 요렇게 해주고 검정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시행해주면 돼요. 요렇게. 이해되죠? 이해되시나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P밸류가 또 나오죠. 23%가 나왔네요. 와우! 이번엔 P밸류가 어떻게 나왔어요? 프로바빌리티 밸류가 어떻게 나왔다? 0.05보다 또 크게 나왔다. 23%가 나왔다. 기무가설이 참여 확률이 무려 23%가 된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무가설이 참이다. 사실적 결론은 뭐예요? 채널별 마일리지의 평균이 같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50이라고 하는 요 차이, 우리가 아까 얼마 정도 차이가 있다고 확인했어요? 50 정도 차이가 있다고 확인했었죠. 그쵸? 1956이었고 서비스가 홈쇼핑은 2006이었잖아요. 뭐 맞나? 2000 뭐 몇 차이 나였었지? 어쨌든 한 50 정도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쵸? 100 정도였나? 50 정도였나? 어쨌든. 근데 그게 평균이 같은지 안 틀린지가 내가 지금 판단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설 검증을 수행을 해봤는데 마일리지 값은 지금 우리가 샘플링을 추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규분포를 띄고 또 분산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t테스트라고 하는 정규분포를 띄면서 등분산이 같을 때 수행해주는 t테스트라는 걸 수행을 해주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이 채널별 마일리지의 평균이 같다라고 나온 거예요. 아,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요 값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이거 아까 확인한 거 어땠어요? 50이 아니라 150 차이 났네. 150 정도 마일리지 값이 차이 나는 값에 대해서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냐 없다라고 볼 수 있냐. 통계적으로는 같다.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요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한번 미션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볼 거냐? 여러분들 이번에도 가설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뭘 해볼 거냐면은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제품군이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K1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미션 한번 해보자. 제품군에 따라 고객의 계약한 고객의 연체 건수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미션 1-1 첫 번째는 뭐냐? 테이블 함수를 활용해서 제품군의 빈도수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하고 K1 제품과 K2 제품을 따로 추출하여 df1 언더바 프로덕트 1로 변수로 선언해주세요. 데이터 테이블로 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2 앞서 만든 K1과 K2 제품을 따로 뺀 df1 언더바 프로덕트 1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품군별 연체 건수는 overdue count입니다. overdue count고요. 제품군은 프로덕트예요. 항목 이름이. 제품군별 연체 건수의 평균, 합, 최소, 최대값을 계산한 요약
피벗 테이블을 계산해서 리절트 우리 몇 번째지? 미션? 네. 리절트 9 리절트 9 엑셀로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1-3 1-3 df1의 프로덕트 별 프로덕트에서 제품군별 연체 건수의 평균을 오버롤드 카운트죠. 바 차트로 시각화하슈. 와우 1-4 시각화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가설 검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품군별 연체 건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가설 검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말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4-1은 뭐다? 연체 건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두 번째. 그럼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나오겠죠? 연체 건수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해 보세요.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제품군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이 두 집단이겠죠? K1, K2 제품을 미리 뽑았으니까. 가설 검정을 수행하시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1, 2, 3번만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1, 2, 3번만 같이 풀어보고 여러분들 더 푸신 다음에 제출 천천히 해주시고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2번, 3번까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4, 5번은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보시고 제품군의 빈도수를 한번 확인해보래요. 여기까지는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제품군의 빈도수 확인, 테이블. 요거 확인하면 되죠. 테이블 써주시고 df1에 프로덕트 쓰면 되죠. 그럼 제품군의 빈도수 나오죠. K1 39,134개, K2 8,995개, K3 2,000개, K4 300개, K5 600개, K6 120개. 그 중에서 K1 제품과 K2 제품만 따로 추출을 해보래. 쇽쇽. 필터. 프로덕트에서 뭐? K1이랑 누구? K2를 따로 추출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df1 언더바 프로덕트 1으로 선언을 해주래요. 가설표 시작.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남생. 예. 되죠? 그리고 이제 얘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이 df1 프로덕트 1을 이용해서 제품군별 연체 건수의 평균 합 최소 최대 계산한 피봇 테이블을 만들어서 엑셀로 저장하래. 여기서 그룹 바이 뭐에 대해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평균. 뭐의 평균? overdue count의 평균. 또 뭐? 합 sum. 또 뭐? 최소값 minimum. 최대 maximu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확인. 짜자잔. 나오네요. 마이너스 1도 있네요. 9 엑셀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프로덕트 1에서 어떻게 하래요? 전체 제품군별 연체 건수의 평균을 바플러스로 계산을 하래.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여기까지 똑같겠네요. 그냥 복붙 숫자 붙여넣기.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하래요? 연체 평균 이걸 어떻게 하래요? gg플롯해서 시각화해주면 되겠죠. x축에다가는 연체 평균, y에다가는
아니죠. X가 저거죠.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Y에다가 연체 평균 써주고 플러스 기호죠. 시각화. 어제 연습 많이 했어요. GOM 컬 해서 확인 해주면은 쇽. 차이가 뭔가 그래프 보니까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MMN이야.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요? 그럼 이제 시각화 결과를 바탕으로 이 차이가 있는지 검정해주면 되겠죠? 이거 이제 마지막 미션 해주면 되겠죠? 네, 4번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DF 프로덕트 1으로 이제 풀면 되겠죠? 시각화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군별 연체 건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총계적 가설 검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일단 데이터 타입부터 규명을 해주면 되겠죠? 제품군, 문자형, 범주형 데이터예요. 그쵸? 연체 건수, 뭐죠? 연속형 데이터죠? 연속형. 그럼 뭐예요? 집단에 따른 집단 간 평균 비교가 되겠네요. 그쵸?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일단 문자 대 숫자다 라고 하면 우리 뭐부터 해야 된다 했었죠? 문자 대 숫자다 라고 하면은 요거부터 해야 된다 했었죠. 여기 이 부분 숫자 데이터가 연속형 연속형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띄는지 안 띄는지부터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일단 정규분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가설부터 씁시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자, 대립가설.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니다. 기무가설은 어떻게 되죠?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분포이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가 지금 5,000건을 넘어가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앤더슨 듀레인 테스트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정규성 검증을 수행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AD 테스트 해줘서 df1 언더바 프로덕트 1에 뭘 확인해주면 돼요? overdue count라고 하는 지표 확인해주면은 p밸류가 5%보다 또 적게 나오네요. 그쵸? 우리가 확인한 p밸류가 0.05보다 적게 나오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계적 결론은 대립 가설이 참으로 나오고요. 사실적 결론은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분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정규분포가 아니니까 비정규분포이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비모수적 검정으로 넘어가서 가설 검정을 이어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여길 이해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K1 제품이랑 K2 제품이니까 두 집단 비교죠. 윌콕슨 테스트를 진행해주면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가설부터 수립을 해야 되겠죠. 기무가설과 이건 일단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대립가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품군 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있다가 뭐가 되는 거죠?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제품 K1 제품과 K2 제품에 따른 뭐예요? 연체 건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제품군별 연체 건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게 대립가설이고요. 기무가설은 어떻게 돼요? 제품군별 연체 건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테스트는 어떻게 해줘요? 윌콕슨 테스트에 써서 데이터에다가 df1에 프로덕트 1 넣어주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연속형 데이터를 먼저 써주면 되죠. overdue count 물결무늬 뭐 써주면 돼요? 프로덕트 써주면은 가설 검증이 수행이 되겠네요. 1% 딱 나왔네요. 1%.
그쵸? P-밸류가 어떻게 나왔어요? probability 밸류가 0.05보다 작게 나왔네요. 어쨌든 뭐 1%든 0.000000 뭐 0%든 통계적 결론 대립가설이 참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군별 연체 건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